참고로 이번 시즌 애니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던 거는 첫 번째가 이제 고질라 SP였는데 사실 작품 자체는 이제 고질라 타이틀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 내용이 좀 난해하기는 해요. 이게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내용은 아니고 좀 SF적으로도 좀 깊은 내용이고 무엇보다 중반 됐는데 아직 고질라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제목이 고질라인데. 하지만 고질라 SP를 보신 분들은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한 번쯤 보시고 오시면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히어로 TV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제 친척분하고 상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고질라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쪽은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 친척분이 원래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유튜버로 전업을 했는데 소재를 뭘로 할지 좀 고민하시던 와중에 그냥 히어로나 이제 그런 원래 마블 같은 걸 해보자고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순전히 저희 이제 취향으로 고질라를 해보자라고 했다가 이게 대박까지는 아니라 중박이 터져서 유튜브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냥 그럼 기획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니까. 네, 유튜브 그러니까 기획자. 기획하고 이제 대본도 쓰는데 이제 대본은 이미 이제 그 친척 아나운서 분도 익숙해지셔서 이제 본인의 어레인지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저 아니었으면 고질라라는 거 할 생각을 아예 못했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 지분이 많다. 원래 구상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처음에 진짜. 대본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다 해주신 거잖아. 그 처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기획 단계가 참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전 고질라 소개 영상이 대부분 다 있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고질라 대 킹콩이 국내 오피스에서 1위 잡지 차지했었잖아요. 김혜리 칼날도 밀어버리고 그 효과로 예전 이제 쌓아놨던 영상들 조회수가 다 일제히 올라서 재미를 좀 보고 있기는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고질라가 좀 원래는 일본어대로 고지라라고 저는 고집을 했는데 뉴타입 기사도 그렇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익숙한 고질라 표기를 시로도 쌓였기 때문에 고질라로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그 정도 타협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고릴라의 고질라인가? 아니요, 쿠지라. 아니 우리나라에서 고질라가 된 게 모르겠어요. 번역자의 그냥 영어로 아니 고질라 영어는 아니에요? 가찔라. 네, 그랬어. GODZILLA. 예. 그래서 고지라와 영어를 우리나라식으로 읽어서 고질라가 된 거구나. 이상하게 섞는 거죠. 왜냐면 반반씩. 가찔라는 앞에 이제 갓이 붙는다는 점에서 그 신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좀 애매하니까 고지라 플러스 가찔라를 그냥 고질라로 가찔라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예, 적당히 믹스한 거네요. 믹스한 거죠. 발음이 편한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진행할 때는 고지라라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아, 고질라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개인 거죠? 신념이죠. 단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뉴타입 기사에도 그 영화제나 그런 거 학술적으로 쓸 때는 고질라라고 썼지만 영화 리뷰를 쓸 때는 고질라라고 당연히 써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비즈니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건 다이나 제논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번 분기 최고 히트작이었던 덕분에 좀 남들에게 소개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했던 그리드맨이 워낙 대박을 쳐서 그 속편이니까 처음부터 관심도 많이 받고 처음에 그리드맨 국내 들어갈 때는 다들 이게 뭐냐고 울트라맨 짝퉁이냐고 해서 라프텔밖에 안 가지고 갔었는데 예, 대박을 치고 나니까 다들 안면을 바꿔가지고 이번 다이나 제논 때는 꽤 경쟁이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IP 쪽에서. 캐릭터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괜찮은 게 이게 뭐 특촬계 액션물이라고는 하지만 인간 드라마가 굉장히 리얼하거든요. 특히 그리드맨만 해도 되게 좀 전통적인 특촬형 주인공이었는데 이번 다이나 제논은 캐릭터들이 다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엄마가 이제 아빠하고 이혼하고 이제 막 재혼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나 누나가 언니가 이지메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몰랐다가 언니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뭐 이지메일 당했다더라. 그리고
뭐 어릴 적 트라우마로 뭐 30대 넘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나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공감 가는 공감 가는 애들이 내용이네. 그렇죠. 많네. 현실적으로 그런, 다 예. 문제를 하나씩 안고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좀 비일상적인 이제 히어로가 되면서 자기의 내부의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하나씩 의욕이 생기는 거. 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 캐릭터를 갖다가 히어로로 예. 만든 내용이네요. 예. 그 작화도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서 인기도 있지만은 그런 내용적으로도 공감대를 많이 음.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작품을 탑덕후 아무도 모르는 걸로 봐서 우리 다 날리. 저희는 애초에 예, 그런데 발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의 컴퓨터 특공대라고 아주 옛날에 KBS에서 방송을 했던 그게 미국으로 치면 파워레인저 같은 걸 일본에서 그리드맨이라고 18년 전, 18년보다 더 전인가? 예, 특촬이 있었어요. 그 울트라맨 만든 츠프라에서 만들었던 그걸 미국에서 이제 사무라이 스쿼드라는 이름으로 방영을 한 게 그러니까 일본 거에는 무조건 사무라이를 붙이는 사무라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에 그게 한국에는 이제 미국판이 컴퓨터 특공대라고 방영이 돼서 완구도 나오고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작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원래는 되게 오래된 물건이라는 거죠. 리메이크 그 같은 그런 정치가. 느낌? 리바이벌? 예. 컴퓨터 특공대, 거북이 특공대, 닌자. 얘도 이런 거 붙이는 거 좋아하네. 미국 애들이 마음대로 붙여버린 거죠. 사무라이. 닌자. 네. 피자 먹고. 시카고 피자로. 그래서 원래는 일본에서 만들 때로 리메이크판이라고 처음에는 만들었다가 나중 되면은 이게 리메이크가 아니고 속편이다라는 게 밝혀지는데 거기서 일본 애들은 다 우아했고 한국 팬들은 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국 팬들이 보기에는 왜 갑자기 케케묵은 틀딱 작품으로 돌아가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오래된 틀딱들은 이해를 하는데 감동을 하고 새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갑자기 옛날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것도 사실 잘 보면은 그 옛날 특촬 내용을 따서 온 건데 그 부분을 최대한 마일드하게 숨기려고 하죠. 일본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 부분만 신기하네. 넘기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는 그 그리드맨은 봐주시는 게 좋은 게 그리드맨의 이제 캐릭터가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되게 감동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드맨하고 다이나제노는 옛날 감성 가진 사람들이 요즘 애니를 보기 위해서는 딱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봐야겠네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 듣고서 집에 가서 본 사람 찐일 거야. 찐이면 보지. 네, 관심이 생겼습니다. 일단 다이나제노는 애니 플러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리드맨은 웨이브에서 지금 OTT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전편을. 웨이브 있으니까 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인기가 있어서 미라지 엔터테인먼트에서 더빙판을 완전 더빙판을 내줬어요. 그런데 그 미라지에서 나온 블루레이가 아니면은 한국어 더빙판을 못 봅니다. 미라지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예. 미라지는 더빙을. 대체 예.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번에 다 에반게리온도 이렇게 미라지에서 네. 다 재더빙하기로 했고 어떻게 하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미라지가 희망이죠. 진짜 덕후들의 희망. 특히 약간 성우 덕후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죠. 특히 눈에 반짝이. 미라지 판 그리드맨은 옛날 우리나라 특촬 더빙한 성분들도 많이 이제 픽업을 해서 그 옛날 분위기에 연예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오래 성우를 파신 팬들이라면은 꼭 한번 봐두실 만한 캐스팅하는 분도 보통 덕후가 아닐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일본 쪽도 마찬가지였는 게 원래 그리드맨이 미도리카와 히카루 성우는 이제 캐리어 중에서 되게 초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같은 역을 다시 하시는 거죠. 같은 캐릭터라는 게 사실 스포일러긴 한데 예, 리메이크가 아니고 속편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같은 성우를 썼을 때 이미 그거는 다 아는 사람은 아는 내용이었고 대단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네. 일단
가산점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다이나제논 보면요. 네. 아니, 가산점 1차가 있지만 고질라를 봐야 되기 아니, 때문에. 고질라는 그쵸. 사실 네.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고질라는 그거 고질라를 안 여러분 봐도 고질라 안 돼요. 봐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네. 고질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어로 TV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것까지 손댈 생각은 없고 아니 왜 자꾸 탑덕후에 이용수를 자꾸 예. 조장하는 거야? 근데 다이나 제노는 여기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진짜 네. 올드와 이제 모던의 조화. 조화가 와. 잘 된 작품이라 올디스 버 골디스인가요? 요즘 리메이크하고 뭐 리바이벌하고 그런 게 엄청 많은데 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작화만 봐도. 음. 그러면은 그리고 이번 그렇구나. 다이나 제논이 좀 그랜라간 분위기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이낙스에서 그랜라간 만드신 분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가 트리거다 보니까 그 트리거에서 좀 그랜라간 비슷한 작품들 프로메어 같은 것도 그렇고 아, 좀 카미나형 캐릭터를 좀 많이 그러네요. 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프로메어는 혼자가 혼자가 아니지. 그 단편 영화기 때문에 조금 약발이 약한 편인데 이 다이나 제노는 딱 카미나 같은 형님 캐릭터가 이제 시몬 같은 이제 좀 순진한 주인공을 꼬드겨서 합체 로봇에 태워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그 기본 뼈대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랜라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랜라간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전 유타입 기자로서의 그걸 걸고 제일 추천하는 게 다이나 오, 제논인 거죠. 갑자기 지금 또 신뢰성이. 중에서는 예전에 다 그랜라간들도 다 재미있게 보시고 했으니까 네. 미라지에서 이것도 더빙을 해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그리드맨 블루레이가 얼마나 팔렸는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음. 이야.